자, 반갑습니다. 조금, 조은혜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덥죠? 그늘에서도 잘 사는 정원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뒤에는. 그죠? 그늘에서도 잘 사는. 단풍나무도 그늘에서 그럭저럭 잘 살더라고요. 나무 밑에 있어도 잘 살더라고, 그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승목, 반갑습니다. 백승보, 김광민, 황지우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간의 기능, 간의 혈액순환 경로, 담의 기능, 간의 세부 기능, 한의학적, 글씨가 틀렸구나. 한의학적인 간의 기능. 자, 자, 보입니까? PPT가 보이죠? 예, 네, 간은 이 영양소 대사죠.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한다. 그죠? 저장을 한다. 음.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기도 하고 지방을 산화시키기도 하고 혈장 단백질 즉 알부민 혈액 응고인자죠. 이걸 합성해 줍니다. 해독작용 몸에 들어온 각종 유독 물질 알코올을 해독해 주죠. 근데 알코올에 해독 잘 안 되는 체질들이 있어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술 먹어도 한 잔 먹어도 뭐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담즙 생성을 해줍니다. 지방질 소화작용을 해주고요. 그래서 쓸개즙이 잘 안 나오면 간에서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질을 먹었을 때 어떻게 설사가 잘 나요. 설사,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생체 방어를 합니다. 쿠퍼 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균을 잡아먹어 버리죠. 저장기는 비타민, 철분, 미네랄, 혈액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장열한다. 장열. 장열이 뭐야? 영양소를 영양소, 영양소를 보관한다 이거죠. 저장한다. 전체 혈액량의 약 10%, 450ml가 간에 이렇게 스펀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간은 그 우리 몸에서 최고 큰 장기입니다. 장기. 전체 혈액량의 10%씩이나 여기 있죠. 길이가 약 25cm.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간이 이제 작은 사람, 큰 사람, 간의 기능이 좋은 사람 아니면 약한 사람. 그리고 약 1.2에서 1.5kg 되고요. 80세가 되면 간이 작아지죠. 80% 정도. 그리고 간의 기능도 문제가 되고요. 간에 이제 지방이 쌓이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방간도 되고요. 자, 간의 위치는 어디냐? 복부냐, 흉부냐? 그렇죠? 복부입니까, 흉부입니까, 간에? 목, 복부의 폭포요, 흉부요. 폭포. 그렇죠? 횡격막 아래니까 복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복부, 우측 상복부에 있다.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로 1에서 1.5kg 정도 붉은색.
마치 레드비트처럼 생겨가지고 레드비트를 먹으면 간이 좋아진다고 하고 밀크시슬 먹으면 간이 좋아진다고 그러죠. 오른쪽 횡격막 막 아래 있으니까 복부에 위치해 있어요. 앞에는 그 갈비뼈, 늑골에서 보호를 받죠. 위로는 횡격막과 맞닿아 있고요. 간은 인체의 그 공장이라고, 화학 공장. 모든 걸 다 해독해주고 만들어주고 그러거든요. 간에서 생산되는 담즙은 담도를 통해 쓸개에 모여 있다가 담낭에 모여 있다가 기름기가 들어온다, 넘어간다라는 호르몬의 그 지시를 받아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간 청소나 이담제, 우루사 이런 걸 먹어주죠. 좋은 기름, 그 뭐랄까 올리브유나 이런 걸 통해서 담낭에 저장이 있다가 담도를 통해서 십이장으로 분비됩니다. 십이장으로 분비되는 게 또 있죠. 췌장액이죠. 췌장액. 그래서 쓸개즙이나 췌장액이나 이걸 외분비라고 하죠. 외분비. 내분비는 뭐냐? 내측으로 분비된다. 조직 속으로, 혈관 속으로 분비된다. 인슐린 있죠? 글루카곤 이런 거에 해당되죠. 자, 간의 혈액순환 정무. 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소화기 정맥이 이게 들어가잖아. 간, 동맥, 문맥 이게 중요한데 동 모양의 혈관, 모세혈관이죠. 중심정맥, 간정맥, 대정맥, 심장도 외부로 이렇게 방출이 된다. 간 동맥은 간에다가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간으로 유입되죠. 분당 400ml니까 나는 거죠. 문맥은 이제 소화기 정맥이라고 해서 위와 장에 흡수된 영양분을 담은 정맥혈이 유입된다. 1200ml.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위장에서, 소장에서, 대장에서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간다? 이 정맥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문맥이라는 거예요. 간 문맥, 소화기 정맥이라고도 하고요. 아셨죠? 자, 쓸개 기능. 쓸개 기능. 오늘 너무 더우니까 요 장만하고 마치도록 하죠. 간과 관련해서 쓸개, 담이라고 하죠. 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면 12장인데 12장 위로 보면 쓸개 담도가 있죠. 담관. 그리고 췌장이 있고요. 그리고 더 위로 가면 담낭이 있고 더 위로 가면 간이 있어요. 간에서 모세 담도에서 담즙을 분비합니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한다. 어디서? 쓸개에서. 갈브레더에서 지방질 음식물 섭취 시 소장으로 즉 12장 손가락으로 10마디 정도 되는 12장으로 분비한다. 소장에서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 촉진합니다. 왜 지용성 비타민은 담즙이 분비 안 되면 녹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 지용성 비타민 녹이지 못하니까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들지 못하니까 당연히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이걸 녹여야 됩니다. 수용화하고 유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담즙이 그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 촉진하죠. 지용성 비타민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免疫 떨어지고 점막도 안 좋아지고 위에서 넘어온 산성 음식물. 위에서는 위산으로 버무려져 있는데 위장이 녹지 않는 이유는 위점막, 즉 뮤신 때문에 그렇다. 그죠? 뮤신이 벗겨지고 그리고 점막 위산이 많으면 속이 쓰리는 전제 조건이 되고 위궤양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근데 위점막이 있기 때문에 즉 뮤신층이 있기 때문에 위장은 녹지 않는다. 염산 같은 걸 녹지 않는다. 말 그대로 위산인데 이것이 이제 12장 즉 소장으로 넘어오면 이게 강력한 위산이기 때문에 12장을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쓸개즙하고 췌장액이 필요하다. 중화시키지 않으면 12장이 빵꾸가 난다. 12장 궤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을 중화시킨다. 담즙은 알칼리성이고 위산은 강력한 산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음식물을 부패 방지해주죠. 콜레스테롤을 배설 촉진해주고 그러니까 쓸개즙이 부실하면 방구 냄새가 독할 수가 있죠. 부패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똥이 냄새가 나거나 그리고 어떻게 되냐. 변이 노랗지가 않게 되죠. 변이 노란 것은 황금색 변을 보는 것은 쓸개, 즉 빌리루빈 색소이기 때문에 노랗다.
노란 것은 쓸개즙 때문에 그렇다. 콜레스테롤 배설 촉진해 줍니다. 담즙으로 구성 성분으로 그 담즙의 구성 성분이 콜레스테롤 사용이기 때문에 담낭의 길이는 9cm, 약 용적은 50ml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쓸개의 돌이 담석이라고 하는데 담석이 크면 아예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중간에 작은 거, 짜잘한 게 나오려다가 이 담관에 막히면 이게 급성 담낭염이 될 수가 있어요. 담도염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잘못하면 터지면 어떻게 된다? 맹장이 터질 때 복막염 생기잖아요.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폐혈증으로. 그러면 쓸개도 터지면 폐혈증으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된다.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간의 세부 기능은 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 굉장히 중요하죠. 포도당, 아미노산, 유산, 인슐린에 의해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된다. 박스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혈당이 모자라게 되면 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돼 있는 것을 박스를 풀어가지고 다시 글루코스, 당으로 만들어줘. 이거 뭐냐? 글루카곤에서 하는 거다. 자, 글루카곤. 자, 췌장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에 의해서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유지한다. 그리고 글루카곤하고 인슐린,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지? 인슐린 있잖아요, 인슐린. 인슐린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글루카곤이 있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어딘가 갖다 쓰게 하고, 저장하게 하고, 글루카곤은 부족하면 어딘가 갖다가 빼서 혈당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고혈당도 나쁜 거. 혈관 내 빈자를 망가뜨려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만들면 안 되죠. 그렇다고 조금 있으면 뭐가 되지? 저혈당이 되잖아. 그래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혈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고혈압을 무조건 저혈압을 떨어뜨리는 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에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고 글루카곤이 충분히 분비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작용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나이가 50이 되면 누구나 당뇨가 생기듯이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전적으로 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세포를 막을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혈당 유지를 하기 위한 게 글루카곤이죠. 에너지 발생이 돼야 되죠. 간이 나쁘면 탄수화물 대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당 문제가 된다. 오줌이 거품이 오래 간다. 굉장히 오래 간다.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장까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간에서는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된다. 간 문맥으로 흡수되죠. 단백질이 분해됐으니까 아미노산이 되는 거지. 아미노산은 새로운 혈청 단백질, 호르몬 등의 합성에 이용돼 있죠. 그래서 단백질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자, 우리 아름다우신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됐나 봐요. 그죠? 자, 이쁘니까 다 봐주겠습니다. 자, 아미노산은 새로운 혈청 단백질, 호르몬 등에 의해서 합성되고요. 아미노기가 전이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 신생 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 단백질은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된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혈청 단백질, 그리고 호르몬 내 합성에 이용되고요. 아미노기가 전이 되면 포도당 신생 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어요. 자, 간에서는 50g의 단백질이 합성되고요. 이 단백질은 면역글로불린, 이뮤노글로불린을 제외한 모든 단백질로 합성됩니다. 자, 간에서만 생성되는 알부민 들어봤죠? 알부민. 혈장 안에 다양한 이온, 호르몬, 지방산 등을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삼투압을 유지합니다. 그래 알부민 꼭 필요하죠. 간이 나쁘면 알부민을 처방을 하죠. 그래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자, 다양 단백질은 혈액응고인자도 있는데 간이 나빠지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저하되고 알부민 농도가 낮아지면서
복수, 배가 뻘록 나오고 심한 부종이 발생하고 출혈 증상이 나타난다. 각혈을 하죠. 식도 정맥류가 생겨서 그 치질, 항문에 고혈압이 생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그 항문 고혈압, 즉 치질이 잘 생긴 사람은 간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몸에 빨간 점들이 많이 증가를 하는 거, 거미 혈관종이 증가를 하는 거, 이것도 간이 나쁜 거고, 식도 쪽에 정맥류가 생겨서 각혈하는 것도 간이 나빠서 그런 거고, 복수가 차는 것도 간이 나빠서 그런 거고, 배에 가스가 차는 것도 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다. 그죠? 변비도 간이 나빠서 생길 수가 있고요. 설사도 간이 나빠서 생길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지방대사. 지방대사는 탄수화물, 말하자면 밥을 많이 먹어도, 밀가루를 많이 먹어도 과잉 섭취 시에 이 지방 형태로 저장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양 부족 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지방의 산화물을 이용한 콜레스테롤, 인지질 및 지단백으로 합성됩니다. 자, 지방은 꼭 필요했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질, 뭐 세포막도 인지질이잖아요. 지단백으로 합성되죠. 그죠? 이런 게 산화되면 뭐가 되죠? 검버섯 이런 게 되는 거죠. 당뇨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담즙으로 만들어 배출한다.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을 간에서는 담즙으로 만들어줘요. 담즙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래서 담즙산을 생산하고 빌리루빈을 배설한다. 담즙산을 생산합니다. 자, 그리고 하루 1리터의 담즙 생성. 1리터씩이나 1리터. 1리터 엄청나죠? 담즙은 지방을 유화시킵니다. 수용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시켜서 장 운동을 촉진해 줍니다. 쓸개즙이 잘 안 나오면 장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무력성 변비가 되기도 하고 가스가 차기도 하고 배가 우- 울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쓸개즙이 잘 분비되어야만 소화도 잘 되고 장 운동도 잘 시킵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도 세로토닌이 부족하고 장의 운동성이 떨어져도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장의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쓸개즙이 잘 분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이 노란 것도 쓸개즙 때문에 그렇죠. 즉 빌리루빈이 를 배설해야만 장이 노래집니다. 그리고 지방을 수용화시켜서 몸으로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소장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똥 냄새가 심하게 난다. 방구 냄새가 심하게 난다. 쓸개즙이 잘 분비 안 되면 썩어서 그래. 썩어. 나쁜 부패균들이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썩는다. 그래서 담즙이 잘 분비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보통 줘야 된다. 좋은 배일 아니고 올리브나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된다. 아셨죠? 예, 담즙 분비가 문제가 생기면 황달이 생기죠. 얼굴이 노랗고 눈이 노랗고 이렇게 생깁니다. 황금색 대변의 노란색은 담즙 색깔이다. 황금색. 그래서 쓸개가 안 좋으면 뭐 변이 파랗다거니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간이 나빠서 담즙 문제가 생기면 황금색 변을 볼 수 없다. 그리고 황금색 자체가 담즙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다. 십이지장으로 배출된 담즙은 회장에서 재흡수돼서 간에서 재활용되고 조금은 대변으로 배설된다. 그래서 배설돼야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다이어트에도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조금 배설되죠. 자, 그래서 적당히 뜨는 거예요. 자, 십이지장으로 배출된다. 십이장으로 배출된 담즙은 회장은 몰회자를 쓴 거예요. 모의회자. 말만 그대로 보면 양촌리 회장, 말하자면 중소기업 회장, 정경영 회장 할 때 그 회자하고 똑같은 모의회자를 쓴 거예요. 처음에 12장 있죠? 공장 있죠? 회장 있죠? 이 12장도 부위가 있어요. 처음에 위장 다음이 12장입니다. 손가락으로 12마디 정도 짧죠. 쓸개즙하고 췌장이 이렇게 가는데 간땡이하고 붙은 데가 12장이죠. 그 다음에는 다 공장입니다. 공장. 되게 길죠. 그러다가 이제 대장 쪽에 만날 것 같은 때 그때 회장이라고 합니다. 회장에서 재입수돼서 간에서 재활용한다. 조금은 대변으로 배설되죠. 그래서 변이 적당히 떠야 되는데 너무 푸드득 떠도 문제고 너무 확 가라앉아도 문제가 된다. 확 가라앉는 것도 간에 문제가 있는 거다. 자, 그 간은 비타민과 무기질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있죠. 지용성 비타민, 간, F,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12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들 간에서 저장을 하죠. 미네랄, 무기질은 미네랄이잖아요. 돌, 금속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 몸에도 지구에 지각의 그 구성 요소가 똑같다고 했죠. 우리가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된다. 그랬을 때는 흙의 원소랑 똑같다. 그래서 성서에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다. 생기는 바이오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바이탈 에너지. 바이탈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었냐 살았냐. 생기가 있다. 그래서 호흡이 있다. 호흡이라는 것은 뭐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죠? 그런 생명의 작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내분비라는 건 호르몬이잖아요. 외분비는 침이나 담즙이나 췌장액이나 이런 것을 외분비, 땀이나 이런 거 외분비인데 내분비는 안에 숨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호르몬이 주로 혈관 내, 조직 내에 분비되는 것을 내분비라고 하죠. 내측 분비. 그래서 내분비 대사는 간은 각종 장기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분해하는 기능을 한다. 자, 이거 중요하잖아요. 각종 장기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분해하는데 여자가 남성 호르몬이 좀 남아돌아. 그럼 간에서 분해된다고 그랬죠. 분해돼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되니까 가슴이 없어. 남자 성격이 돼. 피부가 거칠어지고 생리통이 생겨. 그러면 여자는 그렇다 치고 남자는 그 남는 여성으로 파괴를 못해. 분해한다고 그러잖아. 간이 나쁘면 분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이 유방이 커져.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뭐 때문에? 간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간 기능 저하가 발생하면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의 대사가 저하돼서 여자는 생리 이상이 생긴다. 생리 이상 생겨요. 남자는 고환이 위축되죠. 그리고 유방이 여성처럼 생기잖아요. 스태미나 떨어지고 피곤하고. 남자는 고환에서 그 테스토스테론을 뿜뿜 해줘야 힘도 나고 저력도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자는 여자다워. 이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죠. 남자는 남자다운 게 테스토스테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간에서 이걸 조절해 줍니다. 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해독장, 디톡스를 어디서 한다? 간에서 한다. 간이 나쁘면 디톡스가 안 되니까 몸에서 냄새 나고 이상한 그 셀룰라이트 끼고 다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술이 해독이 안 되겠죠. 애초에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부족한 체질도 있어요. 술 한 잔만 해도 얼굴 빨개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막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들어온 각종 약물을 배설될 수 있는 수용성 형태로 물로 변화시켜서 소변이나 담즙을 통해 배설한다. 알코올도 해독하고요. 그래서 간이 좋아야만 몸에서 냄새가 안 나요. 해독도 잘 되고. 자, 그래서 나이 들면 간 기능 떨어지고 술 많이 먹으면 몸에서 냄새 나고 말할 때마다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간이 나빠지니까 그래. 간이 좋은 젊은 사람이 술 먹었다고 해서 그런 냄새가 평소에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간이 좋아야 해독작용을 잘 일어날 수 있고 그 한약을 먹던 양약을 먹던 이런 것에 대해서 해독을 어디서 한다? 간에서 한다. 그래서 간은 인체의 화학공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화학공장. 자, 그리고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데 몸의 혈액의 전체의 혈액량의 10% 엄청나죠. 간에는 약 450ml의 혈액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장혈한다. 장혈. 저장할 장자 혈. 혈이란 것은 한의학에서 혈이란 꼭 이 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양을 의미해요. 그죠? 근데 양방에서는 피를 의미하죠. 자, 살균작용. 여기서는 뭐냐? NK 면역세포, 뭐 T세포, B세포가 아니고 얘는 약간 하루살이 같이 물질 같은 게 있어요. 보, 보체라는 게 있는데 요것이 이제 말하자면 흙 뿌리듯이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체를 생성해서 닿으면 다 죽어버려 그냥 나쁜 균들이 보체 생성해서 그래서 면역세포보다는 약간 하등의 뭔가 물질이다. 면역세포는 능동적으로 마치 그죠? 생명체처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마치 뿌려지는 물질처럼 있다. 보체
간에서. 그래서 살균제금, 단백질 합성 능력이 약해지면 보체 농도도 저하되죠. 이런 게 다 단백질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을 프로테이노스, 그게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프로테인, 그래서 변한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합성이 떨어지면 면역도 떨어지고, 그리고 근력도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죠. 보체 농도 저하로 살균 기능 저하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상한 걸 다 씹어 먹어도 괜찮다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이상한 것에 다 감염이 돼서 죽을 수도 있다. 나이 들어서 뭐 예를 폐혈증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도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자, 대장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으며 이 세균이 대장에서 간으로 유입되죠. 그 혈류에는 세균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간은 별 큰 세포, 별 큰 식세포. 그래서 별같이 그죠? 큰 성대, 포식세포.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세균들 다 잡아먹어버려요. 이 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의학적으로 간을 보면, 한의학적으로 보면 혈을 저장한다. 혈이 여기서 뭐냐? 영양소라고 했어요. 영양이라 해서 한의학적으로는 혈은 영양이야. 그래서 영양을, 혈을 저장하고 순환하는 피의 양을 조절한다. 간장, 혈, 간은 장혈한다. 혈을 간주장혈 똑같은 말이에요. 간주혈액. 그래 혈의 바다다. 영양의 바다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혈의 혈이라고 허벅지에 있잖아요. 혈에 거기를 딱 하면 그 혈액을 자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를 넘치게 만들어준다. 몸에서 거기다 레이저 침을 딱 쏴주면 몸이 그렇게 그 간의 피로 그리고 또 뭐냐면 B형간, C형간염 그리고 간에 종양이 있어서 간 경화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몸이 굉장히 거뜬해지고 좋아져요. 허벅지 쪽을 레이저 침으로 자극을 하면요. 아셨죠? 침으로 바로 놔도 되고요. 예, 그리고 간은 몸에서 방어를 한다. 면역작용 아까 똑같은 양방적인 개념이죠. 해독. 간은 장군지관이다. 어우, 장군. 예, 저놈들을 쳐부숴라! 쳐부숴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현미 도전기를 팔아라! 팔아! 팔아서 먹어라! 먹고 떨어져라, 이놈들아! 딱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또 카자흐스탄에서는 뭘 주로 뭘 주로 고객들한테 권하죠? 답이 건강식품, 어떤 거? 발효식품, 그리고 발효식품, 발효식품 뭐가 있어요? 예, 효소? 효소, 청인, 딱 좋아. 저기 딱 좋아. 딱 예, 좋아. 예, SJP, 예, 호랑이 효소, 딱 좋아. 예, 청인, 딱 좋아. 백세준, 딱 좋아. 청인, 그거 취급하시는구나. 이게 딱 예, 그렇죠. 좋죠. 예, 예, 장에 도 이 상가도 이렇게 이거 바르면 잘 나와 유익균이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변도 잘 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딱 좋고 가격도 적당하고 그래서 잘 돼야 되고 그렇 자, 그죠? 자, 몸에서 방어해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좌우가 틀어진 사람 중에 눈은 한쪽은 부어 있고 눈은 한쪽은 내려가 있고 그러면 말하자면 면역이 떨어져 있고 되게 암이야. 난치성 질환. 얼굴에 눈이 짝짝인 사람, 그러면 한쪽이 부어 있고 한쪽은 꺼져 있고, 그러면 뭐라고요? 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몸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승발소설. 자, 간기의 승발소설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온몸의 기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비의 운화, 그리고 비위, 소화기 있죠? 기능이 영양물질을 온몸에 공급하는 작용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승발소설. 이거 자체가 간기가 울체되면 성질을 잘 낸다. 음식 생각이 없다. 그래서 간주소설, 간주승발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쓸개, 표리, 배합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간암, 간합담, 경매상에서 족고름 간경, 족소양 단경 서로 연계돼 있죠. 손발톱도 관계돼 있어요. 간음이 허하면 손발톱이 마르고 잘 깨진다, 터진다. 나이 들면 손발이 잘 깨지고 터지고 그러죠. 변형됩니다. 간에 좋은 영양소, 밀크시슬. 그래, 밀크시슬은 원래 그 독일산 엉겅퀴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 엉겅퀴도 많은데 그 유럽의 엉겅퀴가 함량이 더 많고 훨씬 항산화에 좋대요. 밀크시슬은 간에 항산화제인데 원래는 밀크 그 유잖아 유 젖이잖아 젖 그죠? 그래서 밀크시슬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산모가 젖이 잘 나온다. 젖이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젖 잘 나오라고 저기 족발 같은 거 과주고 그랬잖아요. 엄마들 그죠? 그리고 전몸살이 심하면 그 꿀을 가슴에다 발랐다고 꿀. 그리고 꿀이 옷에 묻지 않도록 어땠어? 문종이 문종이 이렇게 덮어줬죠. 유도를 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전몸살이 잘 사라진다고 그러죠. 자, 대표적인 그 효능 밀크시슬 실리마린 이 성분이 거기에 드는 거죠. 간 세포의 항산화제, 간 세포의 파괴를 막아서 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국산 밀크시슬이 아니고 엉겅퀴가 아니고 독일산 엉겅퀴가 들어가야 된다. 아셨죠? 예,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 거죠. 밀크시슬은. 그 술도 잘 안 취해서 술을 더 먹는다 그래요. 예, 그래서 막 보관단이라고 막 이런 게 있잖아. 보관단. 예, 이런 거. 그래서 아, 피로를 빨리 없애주고 그렇게 해준다. 간에 중요한 항산화, B형간염, C형간염 이런 것도 좋아진다고 하고요. 예. 자, 원래 밀크시슬이 그랬잖아요. 산모가 젖이 잘 나오도록 엉겅퀴차를 마셔주면 젖이 잘 나온다. 면역 글로불린 향상해 준다.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을 풍부하게 하고 면역력을 항상시 필요를 한다. 자,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지금 몇 분이나 들어오셨을까? 14분이 들어왔네, 14분. 자, 14분. 자, 14분이 들어왔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직 많이 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죠? 자, 덜 들어오셨어요. 오늘. 자, 홍채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홍채에서는. 자, 여기 보면 홍채에서 이게 오른쪽이죠. 오른쪽 홍채거든요. 예, 8시 방에 간이 있고요. 안쪽으로 자유식에는 가까이 쓸개가 있고 12장 있고요. 췌장이 있어요. 췌장이 있으면서 좀 파란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잠깐.
자, 간경화. 그 간경화는 이제 우리가 간에 지방세포가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는 거죠. 마블링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정상 간세포들이 파괴돼서 흉터 조직이 간세포가 파괴되니까 흉터는 좀 딱딱하죠. 그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대처돼서 이 정작 간세포, 정상적인 간세포는 양이 줄어들게 된다. 이게 만성이 되는 거죠. 자, 간에 광범위하게 흉터가 생겼다 말하자면 B형 간염, C형 간염, 만성 바이러스 간염은 문제가 됩니다. 알코올성 간염도 문제가 되고요. 유전적으로 간의 대사에 문제가 있고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성 질환 이렇게 되면 간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딱딱해진 걸 간경화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센트럴 브레인이라고 중심 정맥이 있죠.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게 보면 이런 게 섬유화된 거예요. 어, 섬유화된 거, 피브로스 septa라고 해서 섬유화된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란 거 있죠. 패티셀, 지방세포죠. 지방세포. 네크로시스.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색깔을 바꿔보자고요. 색깔을, 자, 이런 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 다 하얀 건 펫셀이잖아요. 펫셀, 지방세포, 패티셀. 그리고 이런 데는 다 막 굳어 있는 거. 그죠? 이런 분홍색이 정상적인 간세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딱딱해지는 거죠. 이 병 걸렸다가 낫었다. 병 걸렸다가 낫었다. 병 걸렸다가 낫었다. 그러면 딱딱해요, 그냥. 그리고 뭐냐? 그리고 이때는 면역세포가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공격해요. 공격하는데 바이러스인지 간세포인지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막 공격을 해. 그러니까 뭐냐? 면역세포가 또 간을 막 공격하네. 자가 면역으로. 그리고 뭐냐? 병원에서 주는 약들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죠? 인터페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뭐냐? 간의 문제를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뭐냐? 영영 좋아질 기미보다는 일단 진정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면역세포를 똑똑하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죠? 그걸 아는 것이 치료의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체질 침을 놓을 때 기본방에다 장염방을 딱 놓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상하게 알아봐요. 그래서 B형간염, C형간염이 좋아지기도 하고 우리가 먹는 걸 예를 들어서 아까 밀크시슬, 독일산 밀크시슬 같은 거 먹으면 이게 또 알아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좋아지는 예가 많거든요. B형간염, C형간염이 계속 항체가 안 생기고 계속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간경화, 간암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인지하고 개선되면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 자, 간경화 홍채, 간이 이 상처에 의해서 색깔을 좀 달리, 상처에 의해서 보면 이제 오돌도돌해진 거지. 오돌도돌 간경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게 보면 이쪽이 빗살이 이렇게 간 거죠. 빗살이 이렇게 짧게 가면 이게 쓸개의 에, 경화. 그래서 우리가 우유나 아니면 기름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견과류를 먹었을 때 쓸개가 쭉 쪼그라들면서 담즙을 분비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않아요. 음식이 않는다. 그래서 먹은 상태로 그 초음파를 해보면 그 기능이 나옵니다. 이거 다 실험으로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딱딱한 사람들은 이 빗살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쓸개, 담도가 담낭 이것이 딱딱해진 거니까 이 기능을 살려줘야 돼.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이미 담석이 꽉 차 있어요. 오래되면 담석이 차 있거든요. 우리가 물이 오래 고여 있거나 썩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이끼가 막 잔뜩 쌓여 있고, 그리고 노폐물 쌓여서 마치 돌처럼 변하잖아요. 돌처럼 변하잖아. 그래서 오히려 막 흐르면 그 부분이 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쌓여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석이 나타나기도 하고 담석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 같은 경우는 담석으로 안 나타나거든요. 젤리 형태로 나타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쓸개, 담도, 못의 담도의 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좋은 기름, 올리브나 발효된 그런 것들을 먹고 확 싸주는 거, 그게 간 청소가 되는 거예요. 기름을 강하게 넣어가지고 쭉 짜지게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 청소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처 못 빠져나오는 것은 보름에 한 번씩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리고 한약을 딱 먹거나 건강식을 딱 먹으면 효과가 쫙 나타나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어, 간 청소를 하고 나서 대부분 개운하고 좋은데 간에 좀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피로하고 그 기운이 떨어지겠죠. 그런 사람들은 항산화제는 항산화를 시키는 거니까 바로 효과가 있는 것보다 영양이 떨어진 거이기 때문에 빨리 흡수될 수 있는 그 영양소를 맞거나 그리고 먹는 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그 아미노산이나 전해질 같은 것은 원래 간 청소하고 나서 그 다음 2탄이 있었죠. 근데 2탄이 사람들이 인식이 부족하니까 그 2탄을 잘 먹지 않는 거죠. 자, 어쨌든 쓸개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다. 자, 이게 더 길어지고 구부러졌다. 자꾸 간이 나빠지는 거죠. 간이 나빠지는 거. 그리고 이건 췌장도 같이 사인이 있네요. 그래서 이 간에 이제 종양 같은 게 생기는 건데 췌장에도 같이 종양이 생기는 이게 췌장, 간, 그죠? 이런 문제가 동시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 쓸개하고 췌장은 구멍을 같이 써요. 마찬가지로 또, 그 어떤 집은 대문이 아니고 골목을 같이 공유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걸 사도집이라고 하는데 깊이 들어가서 그 골목을 이 집하고 저 집이 공유를 해. 단독이 아니고. 그게 바로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는 구멍들이거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췌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췌장. 이 췌장이 있으면서 여기 시커먼 게 있네. 이 점이 있네. 이런 것들은 췌장의 선천적인 약함이고 세포막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는 그 세포막의 인지질이 잘 산화되는 체질, 그래서 이형당뇨가 잘 생기는 체질이자 췌장 쪽에 발효병소가 있으면 이령도 잘 생기는 체질이다. 이령은 뭐예요? 인슐린 의존형이고 이형은 인슐린 비의존형이다. 그렇지만 두 개가 공존하면 이제 어차피 인슐린 비의존형도 나중에는 인슐린 의존형이 돼요. 인슐린 펌프 차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런 식으로 변합니다. 이런 것들, 담도 문제. 이게 지금 자꾸 보이잖아요. 자, 이게, 이런 게 쓸개거든. 쓸개. 이런 건, 이제,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 12장이 파인 거 봐. 그리고 경추 1번, 뒷골에 해당되죠? 심각하네요. 심각합니다. 이렇게. 자, 이건 잠깐만. 올챙이 몸통하고 꼬리처럼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의 유전, 암의 암의 유전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거죠. 간암, 말하자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 주변에도 간암으로 사형제가 다 돌아가셨다고. 예, 유전적으로.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간이 나쁜데 어머니도 그냥 간이 그 친정 쪽이 나쁜데 본인은 그냥 유전만 받았다. 홍채에 구멍은 있는데 구멍이 메꿔져 있는 상태에서 같은 구멍이 합쳐지니까 더 심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홍채를 보고 결혼해야 되는데 막상 그건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여기 대망의 요거 요거 보면 크게 확대를 하면 아주 이렇게 아까는 큰 병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주 그냥 이런 것들은 아, 췌장암 이것은 아, 쓸개 담도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미세한 것들이 오히려 더 암이다. 그리고 뭐냐 미세한 것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있으면 암의 유전이지만 미세한 것은 후천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세포, 암체질이다. 한마디로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좋아졌다 소리를 하지 말고 겸손하게 계속 정진해야 돼. 안 그러면 이 조직 자체가 마치 험하게 찢어질라 말라 하는 조직처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 위장 쪽에도 있잖아요. 위장 쪽에도. 그 암체질인 거예요. 이건 암체질. 암체질이다. 자, 요것은 보면 요 원래 이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암이 잘 간암이 잘 생기는 체질로 타고났는데 이 구멍이 깊이 파였다. 그러면 이걸 물려받은 것이 진짜로 나빠진 거잖아.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간암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간암일 수 있는데 깊이가 있다. 간암이다. 간암. 아셨죠? 간암. 이런 것들. 깊이를 잘 보셔야 돼요. 깊이. 자, 그리고 남자들은 상부에 이런 상부에 그죠? 점이 있다. 요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빨간 핏줄이 예를 들어서, 오, 빨간 핏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혈관이 문제가 되는 거죠.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중풍 같은 게 쉽게 올 수 있는 체질이다. 타입. 아셨죠? 자, 이런 점들은 간이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자궁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간이다. 여자들도 간인데 장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남자들도 간인데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전립선하고 전립선하고 자궁은 상동기관이에요. 상동기관 똑같은 기관이다. 그럼 전립선 자궁은 상동기관. 음액하고 기도는 상동기관. 아셨죠? 예, 그리고 대음순하고 음낭은 상동기관, 정소와 난소는 상동기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이렇게 흰자 위에 살이 껴있다, 이렇게. 살이 껴있다, 이거. 살이 껴있다. 익상편이잖아, 익상편. 눈이 쉬고 피곤하다. 영풍냉루. 바람 불면 눈물이 난다. 이런 것들. 이거 다 간 때문에 그렇죠. 예, 대부분 피부질환도 간 때문에 그래요. 피부질환. 만성 피부질환 뭐 때문에? 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몸이 두드러기가 난다, 뭐 한다. 이거 장도 나쁘지만 간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피부 질환이 잘 안 난다. 간 때문에 그렇다. 간.
만성 피부 질환. 그 오돌이 올랐다, 옷이 올랐다. 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옷 먹고 이 옷 독이 간을 망치고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옷 오르는데 옷을 계속 먹는다. 간을 아예 망치려고 작정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간해증, 익상편, 그죠? 여기 그리고 노란 거 이런 거 다 간.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반짝반짝이는 뭔가 비늘처럼이다. 비늘. 그 물고기 비늘처럼 있는 거 비오트점이라고 해서 비타민 A가 부족한 거죠. 비타민 A는 점막에 문제를 일으키죠. 비오트점은 음, 뭐다? 점막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자, 이건 지방간. 여기 보시면 이게 노랗잖아. 이게 약간 노란 것보다 갈색이네. 지방간.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도요. 밥을 많이 먹어도 뭐가 되지? 밥을 많이 먹어도 이게 탄수화물로 변하잖아요. 그죠? 밥을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로 변해서 지방간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액상과당. 이 과당은 오히려 간에 지방이 쌓여 내장 비만으로 쌓이기도 하지만 지방간으로 쌓여 액상과당. 우리가 그래서 카페에서 이게 뭐랄까 좀 커피를 마실 때 좀 달게 마시고 싶다. 그럼 액상과당을 이렇게 짜서 넣잖아요. 그게 일반 설탕보다 엄청나게 해로운 거예요. 액상과당이. 아시죠? 음. 그리고 요즘 과일이 거의 설탕이죠. 과일이 설탕. 그래서 이런 것이 혈당을 엄청나게 올려요. 과일이. 그래서 옛날 과일은 그렇게 달지 않았어. 수박이고 뭐고 다 달질 않았어. 그죠? 적당했지. 요즘은 아예 설탕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요즘 과일은 먹으면 다 당뇨를 일으키고 비만을 일으켜. 아셨죠? 요즘 과일들은. 옛날 토종 과일들은 어떻게 우리 몸을 항산화시키는데 요즘 과일은 뭐다? 당뇨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옛날 과일의 종자를 찾아야 돼. 맛은 덜해도 본연의 맛을 찾아서 가야 된다. 아셨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서 살지만 자꾸 택지를 자꾸 만들고 동물은 어디 가고 식물은 어디 가고 그래가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해진다고 하고 또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걷지 않고 그냥 차만 운전하고 그러면 온 세상이 자동차로 꽉 차지고 비행기로 꽉 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멸망을 안 해요. 사람만 멸망을 해. 사람만 아셨죠? 사람만 멸망을 하니까 우리는 사람을 스스로 멸망하게끔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뉴질랜드가 지하 자원이 많다고 하더니 철광석도 많고 석유도 많다고 하는데 개발을 안 한대요. 왜 개발을 안 하는? 개발을 하면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 후손의 것이지 우리 게 아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철학이 너무 좋다. 그죠? 자, 오늘 이렇게 한 시간이 넘었네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은 그 부산의 강의가 오후 1시에 연산역에서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11시 대전에서 있고요. 5시간. 그리고 금요일 11시 대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스비다냐. 감사합니다. 다스비다냐. 감사합니다. 사이지에